이번 시간에는 학습지 41쪽, 42쪽 빈칸 채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학습지 41쪽, 42쪽을 먼저 채운 다음에 학습지 풀이 영상을 본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가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수용액과 금속의 반응이었는데, 금속 A, B가 모두 금속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금속 수용액에다가 임의의 금속을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킵니다. 이때 첫 번째의 경우 A 플러스 수용액과 금속 B를 반응을 시켰더니 반응이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났냐면 수용액으로 존재하고 있던 A는 금속 A로 석출이 되었고 금속 B는 금속 이온이 되었다. 요렇게. 그러면 집어넣어준 금속 B가 전자를 잃어버리고 금속 양이온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얘가 산화되는 반응이 일어난 거고, 수용액에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던 금속 양이온 A가 전자를 얻어 금속으로 속출된 거기 때문에 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때 알 수 있는 거는 반응성이었습니다. 반응성. 이때 금속의 반응성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쪽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금속 양이온과 금속을 반응시켜 주었을 때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집어넣어준 금속이 존재하고 있던 수용액 속에 있던 금속 A보다 반응성이 더 크다. 전자를 더 잃어버리기 쉽다. 산화되기 쉽다. 산화력이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반응성은 금속 A보다는 B가 크다라는 거였고, 얘가 의미하는 게 금속 B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는 산화되기 붙어야 되지. 얘네들은 금속이니까 반응성이 크다라는 의미는 산화되기 쉽다. 산화된다라는 것은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다.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의 경우 반응성이 A가 B보다 클 때는 이미 반응성이 큰 금속 A가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요거 가지고 이온수의 변화, 그 다음에 양이온수의 변화, 전체 이온수의 변화,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요때는 지금 반응하는 개수가 1가 금속과 1가 금속이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개 없어질 때 한 개 생겨나요. 1대 1의 개수비로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이온수와 전체 양이온수의 개수비에는 변화가 없고 이온의 종류에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하량의 비가 다른 애들 1가산과 2가산이 반응을 한다면, 1가 금속과 2가 금속이 반응한다면 반응하는 개수비가 다를 거기 때문에 2가짜리 금속이 한 개 생겨날 때 1가짜리 금속은 2개 없어지는 거. 그럼 전체 이온수의 변화와 전체 양이온수의 변화가 달라질 것이다. 그거는 이제 개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프를 꼭 그려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 그러면 우리는 오늘 41쪽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첫 번째, 그림은 황산구리 수용액이 아연판에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황산구리 수용액 안에 수용액이니까 황산 이온과 구리 이온이 이온으로 존재하겠죠. 수용액이라는 말은 얘네들이 이온화되어 있다라는 의미라고 했고, 그래서 존재하는 게 황산이온 SO4E-와 구리이온 GUE+. 여기에서 있는 로마자 2는
구리 이온이 됐을 때 이렇게 바뀐다라는 의미로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리는 금속이 금속 이온으로 바뀔 때 플러스 2가짜리 양 이온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전하량을 가지는 애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구리 3 플러스 이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이온으로 바뀔 때 몇 가짜리 양 이온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닌데. 맞아요. 잠시만. 구리 2가인가? 3가인가? 있어 봐봐요. 구리 산화수. 구리. 그렇지. 아니. 3가가 아니고 플러스 1가.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다면 얘가 요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요렇게 되는 애들은 요렇게 된다라는 의미. 그래서 보통은 요렇게 로만자로 얘네들이 몇 가짜리 양이온이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아연판을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켰답니다. 아연은 화학식으로 ZN 이렇게 쓰지요. 근데 그랬더니 반응 후의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얘들아, 처음에 여기 보여?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자, 처음에 얘들아, 존재하고 있었던 이온의 종류는 누구랑 누구였어요? 그렇지. 선생님이 다르게 배우는 거. 구리 양이온 2개랑 SO4 2개예요. 근데 얘들아, 여기에서 항상 반응하는 거는 금속, 그러니까 양이온끼리만 반응시켜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옆에 반응 후의 그림을 보니까 진짜네. 지금 SO4 변화가 없어요. 개수가 똑같습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구리 2 플러스였던 양이온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ZN2 플러스가 들어와요. 그러면 반응식을 한번 크게 써봅시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금 구리 2 플러스랑 ZN이 반응을 했는데요. 구리 2 플러스가 금속 구리로 석출이 됐고요. 아연 금속은 아연 양이온으로 지금 전자를 잃어버리고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얘가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으로 바뀌는 거니까 산화 반응이 일어난 거고, 요 놈이 전자를 얻어서 석출됐으니까 환원 반응이 일어났네요. 그러면 아연은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되는 반응이고,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색깔이 푸른색이에요. 푸른색. 근데 여기에서 푸른색을 내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죠. 구리 이온 때문에 푸른색, 수용액의 푸른 색깔을 냈는데 구리 이온의 개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개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수용액의 푸른색도 점점 옅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점점 옅어진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산화 반응식과 환원 반응식을 한번 따로따로 한번 써봅시다. 요거 모두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산화 반응식. 누가 산화되는 놈이에요? 그치? 아연이 전자를 잃어버려서 2가짜리 양이온으로 바뀌고요. 2개의 전자를 내어놓습니다. 그럼 누가 환원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지. 구리 이온. 얘가 전자를 얻어서 금속 구리로 석출돼요. 여기에서 얻어가는 요 전자 2개는 여기서 아연이 내어놓았던 전자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요거는 조금 지우고 밑에 거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이제 묽은 염산과 아연의 반응, 그리고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 묽은 염산의 양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반응이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누구 때문은 아니야. 묽은 염산 때문은 아니다 이 소리예요. 왜냐면은 얘는 양이 되게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상 반응할 아연판,
아연의 개수가 모자라서 반응이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써볼 건데 여기에서 먼저 알고 가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옆 불떼기에다가 하나를 쓰고 갑시다. 여기 밑에다가 쓰면 되겠네요. 되게 중요해요. 금속과 산성물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염산, 황산, 질산과 같은 이러한 산성물질을 반응시키면은 어떻게 되냐면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단, 반응하는 금속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커야 됩니다. 반응하는 금속, 여기 반응하는 요 금속이, 산성물질과 반응하는 금속이 수소보다는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성질, 산화되는 성질이 큰 애, 산화력이 좋은 애여야만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제일 적은 금속 뭐 있어요? 그쵸, 금이요, 금. 우리 그래서 보통 금반지를 많이 하는 이유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금반지 또는 백금, 은 이렇게 비싼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얘가 금이에요, 금. 얘네들은 아무리 강한 산성물질과 반응시키는 대표적인 강산이에요. 산성물질과 반응시켜도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지 않아. 왜냐면은 여기 있는 금은 수소보다 산화력이 작아요.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성질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게 적죠. 산화된다라는 거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 철의 부식이 잘 일어나는 거. 그래서 철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부식이 돼서 색깔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적기 때문에 금이 굉장히 비싼 금속이기도 하고 반지라든지 귀금속 이런 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보다 반응성이 적은 애들, 전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애들, 산화력이 적은 애들, 이런 애들은 아무리 강산과 반응을 시켜봤자 수소기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금속과 산성물질을 반응시키면은 수소기체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지만 모두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조건은 반응하는 금속이 수소보다는 반응성이 커야 한다. 산화성이 좋다. 그 다음에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요 특징이 있어야지 수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결과를 알려줘요. 요렇게요. 아연판이랑 ZN이죠. 수소 묽은 염산 HCl입니다. 반응을 시켰는데 수소기체가 나왔어요. 반응이 일어났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아연은 수소보다는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성질이 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아연판이 원래는 ZN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네요. 얘가 전자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됐다 이 뜻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산화되는 애는 ZN이죠. 얘가 ZN2 플러스로 바뀌면서 두 개의 전자를 내어놓습니다. 환원 반응식은 원래는 수소 이온이었는데 전자를 얻어서 H2로 바뀌어야 돼요. 이상하죠? 왜냐면은 개수비를 맞춰줘야 되는데 얘가 두 개 있어야 돼요. 얘는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반응하는 수소 이온이 두 개, 필요한 전자도 두 개.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럼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날아갈 거니까 요쪽에 남은 애들 여기 쓰시고 요쪽에 남은 애들 여기 쓰시면 되죠. ZN 더하기 두 개의 H 플러스는 ZN2 플러스와 H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린 얘가 산화되는 거고요. 전자를 얻어간 얘가 환원되는 겁니다. 라는 거. 무조건 쓰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이온수의 변화를 한번 해볼 건데 요거를 조금 지울게요. 이온수의 변화를 할 건데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먼저 영상을 멈춘 다음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어떤 걸 그리냐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ZnE+의 개수 변화, 그 다음 수소이온의 개수 변화, 그 다음 양이온수의 변화, 그 다음 전체 이온수의 변화,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선생님은 바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일단은 아연의 개수를 n개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쉽게 그려볼게요. 첫 번째, 얘를 지워볼까? 됐어. 다시 그려야지. 자, 첫 번째. 어머머머. 시간의 변화에 따른 ZN의 개수. 얘들아, 처음에 수용액 안에는 이온이 누구 있었어요? 그렇죠. H+와 Cl-만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점점점 사라지고 얘 대신에 ZnE+와 Cl-가 생길 겁니다. 됐나요?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Zn이 만약에 n개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반응이 끝나는 요 지점일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반응할 때마다 수소이온의 개수는 그러면 줄어들 거예요. 근데 몇 개가 줄어들 거냐면은 2n개에서 0개로 줄어들겠죠. 왜냐면 얘네들의 이동하는 전자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Z가 Zn이 ZnE+로 바뀔 때 두 개의 전자를 내놓는데 H+는 전자를 한 개 먹어서 먹지만 H2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치? 기억나지요? 요거 전자 개수 맞춰줘야 되는 거. 그러면 이때 얘가 n개 반응하려면 얘는 2n개 반응한다 요 소리예요. 그러면은 3번 전체 이온수의 변화, 양이온수의 변화는 처음에는 H+만 있었을 때는 2n개였는데 n개로 바뀌죠. 요렇게요. 그 다음 네 번째 전체 이온수. 전체 이온은 누구도 생각해줘야 돼요? 음이온도 생각. 근데 음이온은 누구밖에 없어요? Cl-. 얘는 여전히 몇 개 있을까? 2n개 있겠네요. 그럼 처음에는 4n개였다가 양이온이 2n개에서 n개로 바뀌니까 3n개로 바뀌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라고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완결점.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변화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ZN의 개수랑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 놈들의 개수. 얘는 n개 생길 때 이 새끼 2n개 없어지는 거.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얘네들만 그릴 수 있으면 3번, 4번은 자동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42쪽 한번 봅시다. 42쪽. 지난 시간에 요거는
요거 고치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면 질산은 수용액과 아연의 반응이다.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났으니까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용액과 금속의 반응은 양이온끼리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전체 반응식부터 먼저 쓰는 게 쉽겠네. Ag 플러스와 Zn이 반응해서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전자를 잃어버리고 산화된다. 그쵸? 얘가 전자 얻어서 환원됩니다. 한번 다시 써봅시다. 산화 반응식. Zn이 빨간색으로 쓸까요? Zn이 플러스로 바뀔 때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려요. 다음 은이온은 1가짜리 양이온이고 얘가 전자 얻어서 금속 은으로 바뀔 때 전자 하나만 얻어가면 됩니다. 근데 항상 얘기했지만 얘가 얻어가는 요 전자는 얘 겁니다. 잃어버리는 아연 거. 그럼 이때 이동한 전자의 개수가 항상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얘는 2개 줬는데 얘가 1개밖에 안 먹어? 그럴 수는 없어. 그러면은 얘가 2개 먹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2개의 전자가 얻어 먹으려면은 반응하는 은이온이 2개가 되면 됩니다. 요렇게요. 그러면 얘도 요렇게 바뀌면 되겠죠. 요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때는 얘들아 봐봐요. 산화되는 애,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으로 바뀌는 애가 1개 생길 때 전자를 얻어서 감소하는 얘가 몇 개야? 2개죠. 그러면 이때의 이온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요 놈이 전자를 잃어버리고 1개 생길 때마다 없어지는 놈이 2개예요. 생기는 게 많아? 없어지는 게 많아? 없어지는 게 많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온수랑 양이온수의 변화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하는 거. 그래서 요것도 한번 그려보세요. Zn E 플러스의 변화, Ag 플러스의 변화, 양이온수의 변화, 전체 이온수의 변화. 여기 나 이거 바꾼 거 있었는데. 이건가? 이것도 아니고 이건가? 이것도 아니고. 내가 뭘 바꿨지? 지금 잠깐 시간을 멈추시고요. 한번 그려보는데 어떻게 그리냐면은 AgNO3 수용액 안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가 4인 게 있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바로 그릴게요. 이때 존재하는 이온은 Ag 플러스도 있고요. NO3 마이너스도 있죠. 각각 4인 개씩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Ag 플러스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원래 4인 게 있었는데 없어질 거예요. 언제까지? 빵개가 될 때까지. 얘가 Ag 플러스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Zn이 플러스로 생길 건데 언제 생기냐면 몇 개까지 생기냐면 2N개까지만 생기겠죠. 대신에 이 시간은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Zn E 플러스의 이온수 변화입니다. 그러면 전체 양이온수 변화도 그릴 수 있겠네요. 전체 양이온수는 원래 처음에 4N개가 있었는데 2N개로 바뀌는 그래프로 그려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양이온수 변화. 전체 이온수 변화도 그릴 수 있죠. 전체 이온수는 8N개였는데 몇 개로 바뀌어요? 8N개에서 자, 얘들아, 처음에는 4N, 4N이었어. 근데 반응 후에는 아연 이온 2N개랑 NO3 마이너스 4N개, 6N개짜리 걸로 바뀐다. 이렇게. 대신에 이 시간은 이대로 똑같을 거다라는 거. 이렇게 바뀌겠네요. 전체
이온수 변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잘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이거는 계속해서 말하는 건데 산화환원의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죠.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고 산화를 되면은 다른 물질은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산화랑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쓸까요?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거나 산소를 얻어 산화되면 다른 물질은 전자를 얻거나 산소를 잃어 환원된다. 산화,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학습지 정리, 내용 정리는 전부 다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43, 44, 45 연습 문제풀이를 풀 건데 문제의 수가 조금 많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문제를 조금 덜 준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다시 격주로 올지 모르고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가지고 많이 줬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네. 어쨌든 문제수가 14문제로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한번 찬찬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학습지 해설 영상을 보는 걸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학습지 해설 영상에서 봅시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